자, 뚝심의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용노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뚝심의 이런 거 괜찮죠. 네. 이용노 차장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당히 그 두꺼비의 모 소주의 이제 연말에 또 하여튼 근데 지난 시간에 제주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게시판에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급등한 주식을 왜 저럴까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맞았으니까 칭찬이지. 틀렸으면 또 무슨 그렇죠. 요즘 뭐 정치인분들처럼 많은 욕을.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추천드렸던 이유는요. 네. 어쨌든 얘는 이익 나오는 기업의 가치 부분이 절대적으로 좀 쌌어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한가를 가도 그 자체에서의 가격 부분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의 산업이 이제 다시 이제 돌고 있는데 우리 한동안 이제 관광버스인지 버스 타고 많이들 놀러 다니셨죠. 그 혹자들은 이제 버스 타고 놀러 다닐 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주식들은 상당히 무거워서 그렇죠. 이 극단적인 소외감, 포머 증후군.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거는 그렇게 계속 놀러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되거나 NFT 이런 관련된 거를 산업이 형성화되고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타이틀 뭐 현 시대의 산소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반도체 생활을 살면서 전자기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전자기기에 모두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앞으로 웨어러블이라든지 어떤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용해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아주 적은 양의 메모리 반도체만 있어도 그게 처리가 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일 자체의 용량들이 다 커지고 있어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사용도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걸 각각 이렇게 놓고 보는 형태로 가지만 이제 원칩 형태로 가는 형태로도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고용량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차량 교통량을 보시게 되면은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게 되면은 병목 현상이라고 생겨가지고 뒤에 아무리 4차선 부분이든 뭐든 다 정체가 되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CPU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 메모리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만 좋아서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좋아져야지 또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길이죠. 이 길이 보통 기판에 이제 다 돼 있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뭐 데이터 링크하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동시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성능을 제대로 나와요. 우리가 인터넷 속도를 딱 보시게 되면은 뭐 광통신 뭐 이렇게 하면서 기가 단위의 이렇게 통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것 같은 경우는 100메가, 뭐 500메가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기계는 100메가도 못 쓰는 게 있고 어떤 기계는 뭐 500메가짜리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런 데이터 속도지만 이런 차이들이 다 존재를 하는 게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8차선으로 쫙 나 있어야지 속도가 제대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만 올라가서 될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왜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보면은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암기력을 동시에 해야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는 뭐 그런 거랑 똑같겠죠. 근데 그 기준이 이제 계속 좀 모호하다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 메이저의 주류 기업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부인할 수 없는 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그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CEO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메타버스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비용 효과를 부여할 것이다. 비용 효과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거를 막 시행착오를 겪어야 됐던면서 비용이 나갔던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CPU라고 해당되는 브레인이 정립이 됐고 네. 이제는 메모리라고 하는 암기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막 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다시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눌러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눌러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해소가 될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기회에 그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 하락이 되더라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선반영.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가격이 다 끝난 거고.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가격의 하락폭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덜 빠질 거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로 가고 또 바닥을 빠르게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게 이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광고에도 나오고 있고 뭐 현실 세계랑 접목하는 걸로 보면 광고에도 나오고 있고 아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실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TV 광고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것들의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용어도 많이 쓰고 있고.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뭐 시세는 사실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소프트한 네. 또 거기에 뭐 게임 한때는 어제까지는 또 컨텐츠 뭐 이런 쪽만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하드웨어 쪽이 같이 키와 밸런스를 맞추면서 올라왔고 네.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빨랐던 메타버스의 개념들이 조금 관련들이 밀렸지만 네.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그쵸. 돼야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알아듣겠고, 네. 그럼 문제는 오늘도 반도체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인가 연이어서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섹터 마이크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중국이 반도체 굵기 하겠다고 딱 나섰는데 미국이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 부분이고 네. 뭐 이렇게 가서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근데 어제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이 빠지면서 IT 기업들이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국에 오늘 반영이 될 거냐? 뭐 여태까지 디커플링 됐는데 뭐 크게 그것도 적응해가는 네, 그렇죠. 과정일 거예요. 네. 매번 뭐 오늘 뭐 이벤트가 금리 때문에 등장해갖고 또 잘 오르려고 회복하려고 했던 반도체가 또 두들겼는데 이렇게 개념은 아닐 거고. 네, 그렇죠. 굵은 줄기,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다가오고 있느냐.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지는 거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조금 많이 샀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죠. 뭐 원화를 샀는지 아니면 반도체를 샀는지 두 개를 다 샀는지 뭐 꼭 먹고 알 먹고 할 건지 뭐 그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 외국사들의 평가들 몇 가지 있죠.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에버코어 IS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 자문사인데 디램 가격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회복할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는 결국은 가면 1분기가 바닥을 찍든지 올 4분기가 바닥을 찍든지 이렇게 본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디램 가격 조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전망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외국사들도 그렇고 국내사들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그게 주겠죠. 이제 저도 좀 제 의문점이 든 게 대만의 랩리서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이제 그걸 안 좋을 걸로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해 안 좋을 걸로 때려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주가들이 빠지고 대만의 TSMC라든지 이런 주가는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이재용 부회장 효과라도 있잖아요. 네, 감미하고 어느 정도. 있는데 조만간 뭐 발표한다고 어제부터 네. 이제 보도들은 나왔어요. 네. 이번 주에 아마
미국의 그 대규모 파운드리 투자 발표가 있게 되면은 한 번 더 부응하겠죠. 네. 예. 어쨌든 뭐 예, 그거 미국의 반도체 투자하고 또 하나 거기다가 짓는 게 이제 최첨단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쪽이랑 이런 걸 같이 이제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격차 부분이 TSMC하고 이게 격차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방식 이걸 도입을 해서 이제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 많게는 한 1년 정도까지의 기술 격차를 두고서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제주반도체, DB 하이텍 이거 같은 경우는 제주반도체나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에 대한 이 수요도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라든지 기타 이제 뭐 엔비디아의 그런 고부가치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주 소형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 뭐 메모리 그 통합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얘네들도 계속 주가가 좋아질 거고요. 네. 뭐 기업은 평이해요.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제주반도체는 이제 지난번부터 네. 계속 얘기했고, 그럼 계속 봅니까? 네. 제주반도체는 네. DB 하이텍도? 네. 오, 그래요. 그럼 자, 근데 예. 정리가 좀 필요한데. 네. 그러면은 뭐 어찌됐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변화가 좀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네. 거기에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효과도 지속될 거냐의 부분도 있고, 네. 뭐 전방 선단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치고 갔어요 지금 네. 주가가 움직이면서. 그럼 후발 이 밸류 뭐 서플라이 체인이나 네. 공급망 업체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네. 같이 이제 갈 거냐, 네. 누가 갈 거냐, 왜 갈 거냐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은 그쪽은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천천히? 왜 그러면 이쪽은 지금 현재 만들어는 내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깔려 있는 것들을 갖고서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 발표를 하게 되면은 터 닫고 공장 이제 건물 외관 세우고 최소한 6개월에서 7, 8개월 후에 장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빠르면 한 1년 안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약간 한 템포 조금 늦게 들어가는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뭐 소재 쪽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갔죠. 네.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좋았어요. 거기에다 일본산 수출 규제나 그 대체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걔네들의 실적도 계속 좋아졌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소재 부분은 계속 좋고 그래서 현재는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가고 조금 있다가 장비 공급 업체들이 이제 같이 따라붙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귀를 주목시키는 종목은 아직 안 등장. PSK에 좀 얘기들 많이 하던데 뭐 향후 2, 3년간은 거의 뭐 원탑이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오사트 뭐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뭐 주가가 이미 서서히 반응했는데 사실 그렇죠. 요즘 보면 패턴이 빠르잖아요. 하루 네. 이틀 확 오르면은 이 연이어서 가는 경우는 메타버스예요. 그렇죠. 장비 쪽은 사실 하드웨어가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 수주 산업이니까 좀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이제 날 때는 확 맞다가.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문 조금만 하면은 예. 반도체 얘기는 이제 뒤에 네, 또 예. 전문가들이 하실 예. 거니까 하림 지주하고 어제 NS 쇼핑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네. 이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 쪽인가요? 양재동 물류센터에 대한 진행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합병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하고 하림 지주하고 NS 쇼핑하고 합병을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통은 떼어내는데 예,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림 지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NS 쇼핑이 벌어들인 캐시가 이제 하림 지주가 추구하고 있는 뭐 사업들에 자꾸 들어가니까 네. 밑 빠진 독이다 이게 볼멘 소리가 있어서 NS 쇼핑의 주주분들이 상당히 싫어했잖아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NS 쇼핑 할인 지주에서 증자를 통해서 NS 쇼핑 한 주당 할인 지주 1.4주 정도, 약 1.4주 정도를 주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합병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NS 쇼핑이 기존에 이제 돈을 벌었던 거를 전부 다 이제 뭐 그 양재동 그 물류센터 부지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서 재무제표는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거나 뭐 이런 재미는 없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이거를 너희가 날로 먹으려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NS 쇼핑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에는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NS 쇼핑 자체가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또 많이 끌어들이면 주가가 희석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했던 그 양재동 물류센터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진행된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두 회사 다 할인 지주든 NS 쇼핑이든 둘 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할인지주는 뭐 소문으로 네. 들었어요. 포노니까 그렇지만 한때는 이 삼성전자의 그 생산 라인들이 네. 지금 보면은 약간 아래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평택 뭐 이쪽 네,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원, 평택 뭐 네. 여기 이쪽인데 이 부지를 좀 땡겨 올려고.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들이 너무 저 바깥으로 가면은 네.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네. 안 가니까 네. 서울 근교를 자꾸만 선호하다 보니 하림지주가 가지고 있는 저 땅이 네. 매력이 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났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류단지. 예. 하여튼 뭐. 물류단지를 어쨌든 뭐 조성을 하고 어. 복합 물류단지로 해가지고 기업과 개인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지금도 상당히 정체나 이런 것들 보기 미관도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나면은 빠르게 해소될 거고 그거의 시세 차익은 몇 조 단위의 시세 차익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대장동하고는 좀 틀려요. 네. 왜냐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NS 쇼핑 땅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개발을 하는 거고 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있는데, 없죠. 네,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볼 때는 둘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최소한 여기서 50% 정도 수준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네. 자, 오늘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만 또 딱 찍어주고 갈 수는 없나?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가장 싼 거는 제주 반도체로 좀 반도체? 보여지고 있고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뚝심에 우리 DB 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네.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을지로 가고 싶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